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포커스 시사 전망대입니다. 이번 주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후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돌아왔고 이에 못지않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검찰 구형이 2년이 떨어졌습니다. 2판 4판 정신이 혼수상태의 한국 정치권 뉴스 가감없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디 큐! 본 방송은 익산 시민통합발전위원회와 배사모 익산 배산을 사랑하는 모임 후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학민 대변인님, 네네. 요즘 MZ세대가 좋아하는 신세대 용어가 있어요.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신세대 용어의 줄임말, 네. 조떼꾸알. 어떻게 듣기가 그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부탁한다는 신세대 용어 조떼꾸알을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본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그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윤학민 대변인께서 먼저 큰 중책을 이렇게 맡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직, 그다음에 공익 비리 신고, 전국 시민운동 연합, 사단법인 제정. 그렇죠. 사단법이 거기 익산 지휘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아, 네. 말년에 중책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후반부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하여간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인 이 정치 문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좋은 이 단체에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박종환 TV 예. 그 위원장께서도 예. 익산에서 문화대통령이라고 하시는데 예. 그 문화대통령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있으셔서 좋은 호칭이라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 익산 발전을 위해서 기대가 큽니다. 예. 저도 뭐 직함이 박종환 TV 방송 대표, 익산 백제문화개발사업위원장, 익산 시민통합발전기사 여러 직함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지인들이 익산의 문화대통령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면 다른 직함보다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뭐 이렇게 장난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네. 30년 전에 제가 익산 백제문화를 포함시켜서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간 익산 백제 천년고도 익산이 제가 익산을 백제문화권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듣는다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시고. 네. 자, 본격적으로 섹션 주제 들어갑니다. 제가 초반 멘트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추후 변론이 지금 끝났어요. 네.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시간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변론이 다 끝나고 지금 현재의 시간, 네. 지금 평일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을 텐데 3월 중순이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것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기각입니까 인용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물론 그것도 궁금하지만은 네. 이 과정을 우리 대변인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정은 예. 언론에서 수백 차례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 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부적격인 수사체가 수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영장 발부 쇼핑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불합리점이 많이 있고, 또 헌재에서 심의 과정도 불합리점도 많고 많으나, 제가 감히 생각을 한다면은, 자, 이번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걸 물어봤을 때 헌재 재판관이 몇 명이든 거기에 관계없이 이게 국가적으로 신인도도 관계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현재 지금 시장 경제가 말이 아니고, 네. 대외 신인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지금 외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난맥상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없으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참조해서 이 기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거든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은 네. 외국 또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점을 봤을 때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는 오히려 좀 더 좀 국민들의 시각에 탄핵 정도는 아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요즘 그 전환길 그 역사 강사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 강사가 뭐 상당히 지금 각 지역을 돌면서 지금 많은 지금 이와 비슷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보수의 성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나 제가 할게요. 만두빵집에 들어갔어요. 네. 만두빵집에 들어갔는데 만두빵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만두빵이 안 나오고 팥빵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만두빵입니까? 팥빵입니까? 빵이죠, 그냥. 예? 빵이죠. 빵. 아니죠. 팥이 나와서 팥빵이죠. 그렇죠. 근데 그 허영 헌법학자 아주 아니, 저명한 교수. 저명한 그 경희대학교 석자 교수님께서도 네, 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기, 네. 내란의 수기로 탄핵으로 몰고 가서 지금 이런 난리가 났는데 네. 국회에서 소추를 했는데 진작 이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국회 측에서 내란을 좀 빼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빼라고 했어. 그러면은 만두빵 집에 가서 만두 시켰는데 팥빵이 나왔는데, 아니 내란 수기죄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요한 내란죄를 빼면은 이게 무슨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게 재판이 그 과정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비를 부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대선하고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보니까 이걸 내란죄를 빼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조선시대의 원인 재판, 사또 재판, 예? 사또가 한번 전 처형을 해서 볼기를 치라면 볼기 치고 감옥 보내면 감옥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를 빼라고 했으면 국회에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그 저명한 헌법학자 허영 박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지금 왜 국민들이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편향된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을 들으려고 아우성입니까? 그러니까요. 3월 1일 날 그 광화문 저도 구국운동으로 저도 갑니다. 네. 예? 저도 지금 가려고. 아, 가요? 네, 갑니다. 확실해요? 가고 있어요. 네, 3월 1일 날 네. 광화문에서 3.1운동, 9.9운동, 네, 만납시다. 예, 그거 확실하게 거기에 갔다 온 그 증명사진 찍어 갖고 오세요. 네네. 자, 그래서 꼭 뭐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계엄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오죽하면은 탄핵을 29번, 특검을 26번, 예산 삭감. 예? 예산 삭감.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정치권에서 그 탄핵으로 몰고 가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게 대란이지. 예? 아니 탄핵 감이 아닌데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탄핵시켜서 지금 곧 지금 결정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감사원장, 장관들,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군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그 수사한 검사, 판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휴. 그래서 정말로 이번 탄핵 결정은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성향은 좀 들려요. 예,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한번 그 반면 교사를 삼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민주당에서는 소위 꼭 인기가 떨어져야 하는 조건이 3대 독 조건이 생겨버렸어요. 뭐냐면은 네, 3대 이틀막이라 해가지고 예, 첫째 카카오톡 검열 카카오톡 검열, 그것 때문에 이경우 사건이 많이 돌아섰죠. 그 다음에 전환길 강사 이틀막 전환기 검사를 감사 뭐 이틀막 오는 단체에서 뭐 고발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보다도 훨씬 지금 낫지 않습니까? 네, 전환길 강사 입틀막 또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 부진행이 나오니까 거기 고발. 여론조사. 네, 그래서 3대 이틀막으로. 예.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은 참 꼴불견 국회의원이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에도 그런 또 국회의원이 있더라고. 김상욱이? 김상욱. 예, 김상욱 국회의원. 야, 나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에서 저렇게 남아 있어 갖고 저렇게 내분을 일으키고 내부 총질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개인 사견이면은 개인 이렇게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언론에 대고 그게 뭡니까? 예? 어디서 살짝 보낸 사람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만 그런 꼴불견이 있는 거죠. 민주당에도 있어요. 민주당에도 꼴불견 많은 시사하는 대중적으로 시사하는 꼴불견 시리즈. 전현희 국회의원. 2년 전년. 그건 이제 그렇게 말씀 못. 전현희 국회의원. 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서영교. 예. 서영교 국회의원 하나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독사스럽게 막. 그 다음 또 누구 있습니까? 이현주가 빠지면 안 되죠. 이현주 국회의원. 예. 참 이런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세금을 주고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좀 정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 섹션 주제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 계엄 탄핵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빼놓으면 또 안 되죠. 네. 정치권 뜨거운 뉴스가 아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제2심 검찰 구형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단해요. 이재명 어떻든 간에. 왜냐면은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고 재판도 많고 그러는데 얼굴색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도. 참 대단해요. 근데 어차피 시계는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계는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결국은 손해가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국민들은 현재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전과 사범 또는 여러 가지 범죄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방탄에다가 끝까지 대선에 출마해서 다 모든 걸 뭉개버리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 대선에 출마하려나도 아직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2년 저는 그 구형 소식을 보고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마 3월 26일 날이 2심 선고 날이에요. 그렇죠. 예. 2심 선고 날인데 결과 나오면은 비명계도 뜨석거리고 상당히 움직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죠. 비명계뿐 아니라 네. 민주당의 정치 변화가
요동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뿐 아니라 지금 제3지대에서 이낙연 전 총리, 그렇죠. 예,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이 징역 2년에 준하는 선고가 나온다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천둥 번개치고 난리 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 같이. 이렇게 되면 어찌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 국민의힘 윤 대통령이 제시한 이 인용이 만약에 돼가지고 또 재선거를 해야겠다. 재선거? 아, 이제 그 헌재에서 재선, 인용이 재선. 돼가지고 예, 예. 탄핵이 인용이 결정- 되면 예. 인용이 된다면은 예, 재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은 선거법에 저촉되어가지고 아웃되어 버리면은 불과 얼마 차이 아닌 걸로 국민의힘을 공짜로 대선에 아니죠. 그것은 지금 속단하기가 좀 빠른 것은 2심이 3월 26일 날 선고가 되면은 예, 선거법이 633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심이 이제 633에서 63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럼 3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3월 26일 날 선고가 되면 4월 26일, 5월, 6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대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징역 2년짜리가 그렇죠. 대선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도 좀 골머리를 좀 아플 거예요. 예? 지금 6333도 제대로 지키려고 하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그 선거법 위반이요. 2022년 9월 달에 지금 기소된 거예요. 그러면 633이 아니라 633 더블 633이 넘어가 버렸어요. 따따블. 하여튼 이게 사법부나 이 참 썩어 빠졌어.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부입니까?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법부라고 하지. 예? 예. 그런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것도 신속 정확하게 또 윤석열 탄핵 심판도 신속 정확한 게 못지않게 결과를 중요하게 예. 예? 중요하게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예. 과정도 헌법에 준하는 공명정대한 그런 판결을 그 실제로 3월 1일 날 우리가 가서 이제 선거가 아니라 구국 운동을 하는데 예. 3월 1일 날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을사보호조약이 120년 전에 일어났죠. 한 몇 개월 전에 그거 한번 써먹었잖아요. 예, 한번 뭐 을사보호조약 뭐 오적도 나오는데 예. 아마 3월 1일 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대의 구국 운동 그 인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대해서 무슨 한 말씀 하시니? 을사조약이 예. 아니라 이제 육적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어요. 예. 을사육적. 즉 육식갑자가 두 번 돌아오는 2025년 올해. 그게 60년 두 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사년. 예. 거기 보면은 첫째 문영배, 두 번째 정계선, 세 번째 정경미, 네 번째 이미선, 그리고 다섯 번째 정청래. 하나를 더 넣어서 육적으로 만들자는 얘기는 마흔역을 넣자. 아, 그런 예. 얘기가 너무 우습게 나오고. 아, 그렇게 이제 시중에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영배 그 헌재 대행 있지 않습니까? 예. 대행의 그 헌재의 그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좀 약간 좀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좀 편파적이 아니지 않냐. 그러나 정말로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또는 그런 국가관이 있다 보면은 이번 재판을 허투루게 그게 만약에 판결했다면은 진짜 을사보호조약이 진짜 역적으로 남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그러니까 허영 교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냐면은 형사소송법상 7일의 답변 기일도 안 줬고, 그다음 변론 기일을 최소 추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고 예, 국회가 내란죄 처리를 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인 것부터 예, 모든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를 불신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왜 헌재를 불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꼭 우리가 국민의힘 편에서 보수의 편에서 우리가 꼭 얘기하는 같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들을 성향이 있는데 이재명 당 대표도 그래요. 정말로 죄가 없다면은 네. 공명정대하게 죄가 없다면은 내가 거짓말을 안 했는데 그렇죠. 좀 재판을 빨리 좀 해달라. 내가 재판을 신속히 정확하게 끝내야 내가 대선 후보에 나가서 정정당당히 나갈 거 아니냐. 예. 그런 결기 또 사법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무혐의가 있다면 무혐의를 정확하게 짚어서 판결을 해줘서 판결함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션 주제로 들어갑니다. 요즘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 출간을 했어요. 네. 책 출간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냈더라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의 책 출간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질려버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런가 몰라도 네. 정말 이번 사건을 더 크게 만든 것이 지금 한동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오. 나 그만 듣고 싶어요.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참 그렇게 좀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저도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한동훈 당대표 선거가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광주 유세 때 선거 유세 때 광주까지 저는 갔었어요. 예. 가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도 들어보고 나경원 등등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60% 이상, 제가 알기로는 68% 이상의 그 국민의힘 그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국민들의 몇 프로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계엄 그 탄핵 그 사태를 보고 당 결론 그 당의 그 중지를 모아선 당론이 탄핵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예요. 네. 그 당시에는요. 네. 당 대표가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뒤엎고 탄핵 찬성 쪽으로 가서 나 그 화면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한동훈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인데 나는 또 고춧가루 지글로 나오는. 아니 나는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인간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친구지간에 선후배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걸 신의라고 의리라고도 하죠. 아니 이는 동네 조폭 사이에서도 의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같은 당론 대표로서 이렇게 앞장서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날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고 물론 계엄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역행하냐. 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되려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당원들이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장원 이제 그만 한동훈이 그만하자니까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예. 국민의힘이 108명입니다. 예, 300명 중에 108명. 예, 그렇습니다. 192명 가지고 개원이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결기 있게 사퇴를 해버리면은 네. 자동으로 국회는 22대 국회는 해산이 된다. 그러니까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사표를 내면은 나보다 하면은 22대 국회가 해산된다. 자동 해산되죠. 저희들이 그 이낙연 대변인하고 저하고 기자회견을 그때가 작년 여름이죠. 그렇죠. 예. 최초로 22대 국회 해산하라고 해산 신청. 예, 해산하라고 우리가 기자회견 했죠. 예. 근데 언론에서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187가지 특혜를 보고 이번에도 1억 6천만 원 연봉을 다 올렸어요. 다른 건 전부 삭감하면서도 그런 나쁜 인간들이 자기 욕심 버리겠어요? 추석 때 떡값도 나오고요. 네. 그 아버지 어머니 제사 비용 850만 원 나오고. 이런 그 내가 정말 막 여기서 지금 욕을 하고 싶은데 양반이 욕은 못 하겠고 시부랑 탕탕 개불알티 있는 국회의원들 세금이 아까워요. 세금이 아깝죠 정말로. 그 돌아가신 고 김수미 그 탤런트가 어느 영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새끼는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고.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예.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정말로 참 22대 국회 이게 진짜 해산감이라니까요. 해산감이 자, 말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서두에 제가 이렇게 우리 이낙연 대변인 좋은 단체에 익산 지휘장을 맡았다고 사단법인 공익비리신고 전국 시민운동연합 익산 지휘장을 맡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공익비리신고가 뭐고 전국 시민운동연합이 뭔가 잘 모르니까 사단법인 공익비리신고는 어떤 단체이고 네. 앞으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가게 잠깐 부탁드립니다. 먼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넘어가야 할 것이 네, 하십시오.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비리가 1200건이 현재 감사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성이 지금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거 자, 이제 선거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얘기하고 우선 알았습니다. 공실련에 대해서 네. 시청자들은 이해가게 제가 익산 공실련 대표를 좀 맡았는데요. 네. 마지막 여생에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지금 현재 주셔가지고 제가 임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령을 보니까 강령이 아주 참 잘 돼 있어서 지금 소개를 아까 합니다. 네. 강령 하나, 부정부패를 퇴치하고 공익비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 좋습니다. 두 번째, 국가와 개인, 사회단체의 잘못된 악습과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 퇴출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 정치 권력형 부정부패와 잘못된 정치 제도 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법, 세무, 교육기관의 불공정함과 전관예우, 탈세를 방지하는 감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정부기관, NGO, 경제, 시민단체, 노동단체, 언론 등과 연대해서 공정사회의 순수 시민운동을 지향한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렴하고 영광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우리 스스로가 모범이 되고 초석이 되기로 한다. 이런 강령이 돼 있는데 전주에 전에 익산 경찰서장 하시고 김제서장도 오시던 나유인 총재께서 전국 총재로 계시는데 그 전주에 있어요? 네네, 본부가? 네,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많은 실적도 올리고 있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전관예우. 전관예우라는 건 왜 전관예우를 썼거냐. 이래서 김현장이랄지 전관들만 모여있는 변호사 단체가 아니면은 재판을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재판 뻔히 억울하게 지고도 말도 못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익산 지부를 맡아서 지금 이제 조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강령을 보니까 네네. 정말 이 시대에 네. 공익 비리 전국 시민운동 연합의 강령이 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강령이라고 저는 생각 그렇죠. 듭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이 단체 예. 사단법인 공익 비리 신고 이 전국 시민운동 연합 이 단체에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도 협업을 해서 네, 며칠 안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도 이 공실련의 이 강령 예. 이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전국에서 이 횃불을 들어서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 공실련이 전국적인 조직망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인 강령에 입각해서 되기를 정착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시민단체와 모든 단체들이 연합해서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을 이번에 발동해야 됩니다. 국민저항권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국민주권에서는 정당공천 배제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공천 배제운동 4,800명의 시도의원들이 한결같이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있다면. 왜냐면은 현재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돈 써주고 조직해주고 선거운동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정당공천 배제운동을 하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의원 도의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만 가져도 잘 운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시의원, 도의원뿐이 아니라 네. 국민들도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면 국민들도 아마 지금 국민투표면 100% 찬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당 공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의원, 도의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네. 그러지. 그래서 국민주권 그 운동도 참 중요하고 훌륭하지만은 이 사단법인 공실련 네. 이 공실련이 강령대로 정말로 이대로 전국적인 이 운동이 정착된다면은 네. 우리 한국 정치 문화도 바꿔지고 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개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저도 적극적으로 저도 협력할 것이며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공실련의 나윤 총재님, 네. 총재님 같이 만나서 네.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전국에서부터 횃불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가십니다. 끝으로 무슨 네. 하실 말 있습니까?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이승만. 네, 좋습니다. 네. 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네. 3월 1일 날 우리 같이 광화문으로 갑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는 헌법재판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님들 을사보조하게 들어간 역적이 되지 마시고 이번에 공명정태한 국가관 애국심을 발휘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먼저 국가를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